리포트 비하인드, 오늘은 게임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오위즈와 넷마블,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네오위즈 보겠습니다. 게임주 전반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종목 이야기 가볼까요?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게임주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게임주 자체가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부진했었잖아요.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던 것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높아진 고정비, 인건비, 개발자 인건비라든지 높아진 비용 부담에 반해서 시장 자체는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곡선을 그리다 보니까 이제 게임주가 좀 중기적인 좀 침체기에 빠졌었는데 최근에 몇 년 동안 이제 게임사들도 그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하면서 네. 실제로 뭐 비용 감축이라든지 실적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좀 신작도 좀 다변화하려고 이제는 노력들은 하는 과정들이 올해 접어들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빛을 발하는 거 아닌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주가 또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몇몇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 반등의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별적으로 접근 가능한 게 어떤 게 될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네오위즈입니다. 그 제목을 비용 통제 확인, DLC 기대감 유지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볼까요? 일단 이슈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큰 건가요? 네오위즈는? 네오위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오위즈 주가 차트를 보시면 2022년도부터 이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2022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주가가 2023년 넘어가면서 굉장히 좀 많은 하락폭을 기록을 했는데 2022년도에 피해 거짓이라고 하는 신작이 네. 이제 게임스컴이나 이제 이런 게임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제 출시일인 2023년 중반까지 굉장히 잘 올랐었고 실제로 2023년 중반에 출시된 이후에도 판매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장에서 유저 평가들도 좋았고 판매 성과도 또한 좋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이제 됐던 것이 그 다음 신작에 대한 부재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오위즈가 피해 거짓의 흥행을 이어줄 만한 신작이 부재하다 보니까 주가 부진이 좀 이어졌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피해 거짓 DLC 다운로더블 컨텐츠라고 해서 추가적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올해 여름부터 판매하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기점으로 내년도에 있는 남아있는 신작까지 이제 있다 보니까 네오위즈가 좀 그런 주가적인 부분에서 올해 연초 이후에 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은 1분기에 좀 잘 나온 걸로 보이는데 어떤 분야별로 봤을 때 어디가 눈에 가장 띄었나요?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신작이 좀 활약하는 구간이라기보다는 모바일 쪽에서의 좀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PC와 모바일 둘 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PC 같은 경우에는 피해 거짓이 아까 제가 2023년 중반에 출시됐다고 했는데 여전히 올해 1분기까지도 좋은 판매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올해 여름에 나올 DLC 트레일러 영상이 2월 달에 공개되면서 유저들의 기대감이 올라가서 본편 판매량도 늘어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모바일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더스트 2라고 하는 게임이 출시 초기에는 좀 부진했던 것과 반대로 반주년 이벤트 이후에 최근에 1.5주년 이벤트까지 유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오히려 좀 매출이 역주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는 모바일에 좀 그런 호실적이 더해지면서 좀 더 그렇게 좋은 실적을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하반기에는 기대해 볼 만한 신작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신작 모멘텀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제일 큰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피해 거짓 DLC 제일 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편 판매량 자체가 지금 현재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250만 장을 넘겼기 때문에 250만 장에 팔린 유저들 중에서 거의 한 적게는 20%, 많게는 30% 넘게 DLC를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최소 50만 장 정도의 DLC 판매량이 실적에 좀 얹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예. 추가적으로 게임 패스가 이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엑스박스에서 게임 패스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게임 패스를 통해서 즐겁게 플레이했던 유저들은 DLC뿐만 아니라 풀 패키지를 같이 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 단가 자체도 높게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하반기에는 킹덤 2 MMORPG 모바일 신작도 있고 내년도에는 울프아이 스튜디오의 1인칭 RPG 게임이 가장 좀 기대되는 신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DLC라는 게 속편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컨텐츠를 다 즐기고 나서 그 다 즐긴 유저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컨텐츠를 본편보다는 조금 더 싼 가격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주는 거죠.
포인트, 피해 거짓 DLC, 울프아이 스튜디오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위즈 먼저 체크해봤고요. 넷마블 한번 가볼까요? 넷마블은 나혼랩, 나 혼자만 레벨업이죠. 네. 요거 이후에 또 그렇다 할 신작이 없어서 사실은 그 증권가에서도 실적 기대를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분기 실적이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넷마블 실적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우려가 됐던 게 되게 역설적이게도 나 혼자만 레벨업이 너무 잘 됐어요. 이게 지난해 2분기에 이게 실적으로 너무 뛰어나게 나오다 보니까 네. QOQ로 매 분기 지나갈수록 나 혼자만 레벨업의 매출 하향 속도를 이제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신작들이 나 혼자만 레벨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그거를 커버를 못 해주는 이제 실정이 반복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올해 1분기 때 호실적을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도 나 혼자만 레벨업이 1분기까지도 좀 하향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시장의 추측이 있었는데 나 혼자만 레벨업이 오히려 전 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소폭 반등하게 되면서 우선 매출단에서의 그런 하락폭을 줄었다는 게 첫 번째 요인일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넷마블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비용 절감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인건비, 마케팅비, 그리고 상각비까지 이제 매년 이게 좀 절감하는 좀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노력 자체가 매출단에서의 그런 매출단의 하향이 안정화되는 것 플러스 비용단에서의 그런 타이트함이 유지되다 보니까 실적에 있어서도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난해에 이제 말씀 주신 나혼랩의 흥행에도 불구하고 이제 1분기를 좀 분석을 해보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좀 자세한 수치별로 내용들 정리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나 혼자만 레벨업 절대적인 이제 실적 자체가 있기 때문에 네. YOY로 봤을 때는 넷마블이 좀 이게 부진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나 혼자만 레벨업 매출을 빼고 봤을 때는 실제로 전반적인 매출이라든지 영업 비용 따른 고를 하면 굉장히 지금 잘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추가적인 신작 흥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꼽을 수 있는 것이 전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연초에 이제 출시를 했던 RF 온라인 넥스트입니다. MMORPG 장르인데 MMORPG 장르가 최근에 되게 신작들이 부진하다 보니까 RF 온라인 넥스트도 부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의 우려를 조금 불식시키듯이 초반에 좀 되게 좋은 매출 순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세븐나이츠 리버스라고 하는 최근에 나온 이제 신작인데 세븐나이츠 원작을 조금 더 각색해서 그러니까 IP 자체를 바꾼 건 아닌데 각색해서 나온 신작이 좀 옛날 세븐나이츠를 즐겼던 유저들로 하여금 좀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매출이 지금 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에는 왕자의 게임 킹스로드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좀 더 하반기에는 그런 신작들의 매출액이 나 혼자만 레벨업 하향 구간을 좀 메이크업을 해주면서 넷마블의 실적이 좀 더 유의미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넷마블 투자 의견은 상향 조정하시고 목표 주가도 높여 잡으셨더라고요. 네. 그 주가의 방향성 앞으로 어디까지 좀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목표 주가를 6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적되어 온 비용이 부담이 크다라는 점과 그리고 신작에 대한 부담감, 나 혼자만 레벨업에 대한 매출 공백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투자 의견을 바이로 올린 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투자 의견에 바이로 올리게 된 그런 원인들 외에도 하반기에 있는 신작들이 여기에서 좀 더 시장의 기대치에 맞는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어떤 실적 성장이라든지 주가의 상승 여력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설정해 주신 걸 보면 현 주가랑 그 상승 여력 폭을 보면 네오위즈보다 넷마블을 조금 더 후하게 주셨네요. 맞습니다. 참고로 네오위즈 목표 주가 28,000원, 넷마블은 상향 조정해서 6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